네, 안녕하세요. 핵심 중소기업 관련 법령 유튜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강의실을 섭외를 해서 판서를 하면서 동영상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녹화용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PPT와 태블릿을 통한 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게 강의 시간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책 제목은 핵심 중소기업 관련 법령, 세면북스 출판사입니다. 동영상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표지가 그 책 표지입니다. 책을 구입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든 것들을 보시면서 책 내용과 함께 공부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본법 이제 들어가기 본격적으로 포인트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간 표지식으로 이렇게 넣어둔 페이지를 보시면 모든 법 하단에 제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의 목적을 어,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법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 법의 목적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은 저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법들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분량에 비해서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1번 중소기업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는 제가 만든 정의가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실제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 정의 같은 것들이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눈에 발라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식선에서 이렇게 정의를 떠올리실 수 있는 단어들이 있고 조금 이제 외워 두셔야지 문제를 맞추실 수 있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보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창업일 먼저 보겠습니다. 법인인 기업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 창업일입니다.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창립 총회를 한 날, 등기 신청을 한 날,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법인인 기업은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날, 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날, 사업을 개시한 날 모두 오답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입니다. 2번, 3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에서 주식 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이게 뭐 이렇게 딱히 헷갈리실 거는 없는데 만약에 이 둘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요. 친족이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사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혈4인이죠. 사촌 이내의 혈족 및 6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혈4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모는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2번. 중소기업자의 범위. 이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자를 구분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인 같은 데서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이나 컨설팅 관련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책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독립성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런 것들이랑 엮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분들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그러면은 뭐 몇 명 이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좀 효율적으로 외우실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종이 너무 다양하고 거기에 맞는 매출액 지금 보시면 5가지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500억, 1,000억, 800억, 600억, 400억.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다 외우면 한 문제에 맞춥니다. 보시면 적용 문제 보시면 실제적으로 2015년 기출 나왔던 문제 보시면 되게 허무합니다. 그냥 매출액이 얼만데 이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냐, 맞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소기업 기준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스킵을 하시죠. 스킵을 하시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외울 수 있는 틀, 그리고 버리고 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2번 지금은 조금 스킵을 하시고, 만약에 버리셔도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인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험 직전에 이렇게 감독관 들어와가지고 책 넣으라고 하기 전까지 이걸 봤습니다. 이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한 문제 맞추긴 했는데 사실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드리는 품에 비해서 효율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한번 이거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3번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여기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상에 올려드린 거는 주체, 기간, 심의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정부입니다. 주체는 정부.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오답으로 바꿔서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색깔을 넣어드렸습니다. 정부를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 3년마다 이것도 뭐 매년, 2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유념을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역시 수립하거나 변경입니다. 수립을 해도 거쳐야 하고 변경할 때도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나 뭐 관계 부처 장관 뭐 이런 거 아니고 국무회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함 사항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2017년도에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외울 수 있는 쉽게 조금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서 법,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에서 합,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에서 판,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에서 협,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에서 고, 공정 경쟁 및 동반 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에서 동, 중소기업 인력 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인,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에서 지.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기업이가 판 고동이 합법인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가 판 고동이 합법인지, 기협 판 고동이 합법인지, 기업이가 고동을 팔았는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조금 유치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흑역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한 문제 맞추고 깔끔하게 잊으시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주체는 정부고 기간은 3년마다이고 수립이나 변경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포함사항에는 기본 목표의 협력 증진에서 협, 판로 확보에서 판, 고도화에서 고, 동반 성장에서 동, 합리화에서 합, 법령의 개선에서 법, 인력 확보에서 인, 지방 소재에서 지 해서 기업이가 판 고동이 합법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화면을 보시면 그림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여기선 각자 주체들마다 기간이나 통보해야 하는 상대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도 좀 잘 보시고 기간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3월까지 관련 예산과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육성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말일이죠.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 지침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내야 하는 것은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 그리고 전년도 실적과 성과를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1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협조에 요청할 수 있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사실이니까요. 적용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웬만한 문제들은 모두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적용 문제는. 참고로 연도하고 기출 이렇게 표시가 안 된 거는 제가 만든 문제고, 기출문제들은 연도와 이렇게 기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세액을 수립하여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곳은, 정부가 제출해야 되는 곳은, 자, 화살표 보시면 국회죠. 뭐 다른 오답들은 뭐 말도 안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5번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이거는 윗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중소벤처기업 세 번째 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의 장에게 다음의 자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자료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눈으로 보시고 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매출액, 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매개유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조금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매개유폐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신용정보하고 매개유폐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오답을 중간에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포인트 6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 이거는 뭐 7가지 이렇게 7번까지 있는데 이게 보시면 대부분이 중복을 방지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효율성을 도모하자. 약간 이런 1, 2, 3, 4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5번과 6번입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요 두 가지는 조금 눈으로 발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효율화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나머지는 위에 나와 있는 보기대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인데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사업에 따른 혁신기술 성과에 대한 전시 및 홍보.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보기입니다. 이게 오답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7번 중소기업 실태조사. 이것도 바꿔서 내야 될 부분이, 바꿔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이 주기 같은 것들은 숫자를 바꿔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좀 표시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실태조사는 중소기업 중앙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1, 2, 3,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밖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지우고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되기 딱 좋습니다. 다른 거 하나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 가지고 보기 5개 딱 만들기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딱 긴장을 하셔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른 실태조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여기도 문자를 하나씩 따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서 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서 소 해서 여인소장. 지금 여성 장군이 준장까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별 2개 소장 여성 장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염원을 담아서 여인소장 이렇게 외우시면 틀리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포인트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8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입니다. 이 옴부즈만을 출제위원들이 이상하게 좋아합니다. 되게 자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목적이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입니다. 국회, 국무총리, 소관부처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그러니까 3가지를 외워두셔야겠죠. 추천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심의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자는 국무총리. 이렇게 3가지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3군데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이 3군데에다가 모두 매년 1월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 2,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보시면 전부 규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 근데 2번 보시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이것만 규제가 없기 때문에 2번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적용 문제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나머지 보기들을 보시면 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은 규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업무로 명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오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인데 이제 오답을 고르라는 거니까 정답. 예. 자, 포인트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자료의 제출.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실제로 중소기업이라는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로 실제 기출이 됐었고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밑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번부터 6번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다른 걸로 넣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자 하나를 따겠습니다. 문자 하나씩을 따겠습니다. 1번 상시 근로자 수에서 상, 매출액에서 매, 납입 자본금에서 납, 자본 잉여금에서 잉, 자기 자본에서 잠시만요. 자기 자본에서 본, 자산 총액에서 총, 주주 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상황에서 주 해서 본잉, 매주, 총상납. 매주 총을
상담하는 건데, 본잉 이러면은 어떤 회사가 생각나죠. 그래서 본잉사가 매주 총을 상납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해서 국세청장에게 가세정보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해야 되는 사항들을 6가지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 밑에 나와 있으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은 중소기업 기본법 OX 체크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포인트에서 짚어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넣은 부분도 있고 그냥 아예 새롭게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인트만 해야지 나는 체크리스트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가지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교재, 이 앞에 있는 법령 빼고요. 제 앞에 있는 포인트, 체크리스트 이 부분들은 제가 줄일 만큼 줄여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더 줄이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탁 말씀 명심하셔가지고 포인트와 체크리스트를 모두 커버를 하시는 걸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다른 법, 그러니까 다음 법을 넘어가면서 첫 부분에 다시 한번 그 법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다음 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